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금 유효한 법에 의하면 적격의 동의받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되었는데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합니다만은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정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권력기구의 장인 만큼 독립성과 중립성,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는 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것처럼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가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170여 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퍼부어서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연평도 일부분을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해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서 10월에도 연평도 포격까지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월이 흐르니까 자꾸 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정부도 애써 이런 날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시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0주기를 언급하면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북한의 무모한 도발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북한의 도발을 분단 탓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희석화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6.25 기념식 당일 행사에 불참했고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3년 동안 6.25와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자 등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계속 불참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은 최소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중요한 행사마다 6.25 북한 혹은 전사자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잊지 말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된 상황입니다만은 이 와중에 민노총이 내일 전국 파업을 강행하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여름 8.15 광화문 집회와 10월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던 범여권 진영이 이번에는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복지부 차관의 지적대로 일상 속 조용한 3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의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8월의 보수단체 집회 때는 불심 검문도 모자라서 통신기지국까지 추적해 명단을 파악하고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며 서슬퍼렇게 그건까지 서슴지 않던 정권이 왜 이번에는 대응이 미온적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민노총은 당장 내일 총파업과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고 코로나19 방역엔 특권이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도 국민을 성향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방역의 특권과 차별 없이 8.15와 개천절 때 단속하던 그 기세로 단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세금 폭탄으로서 많은 돈을 조세 법률주의의 취지에 반하게 거두어서 포퓰리즘에 쓴다고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올려붙이게 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나 늘어나고 정부 세입은 최소 23%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4구 지역은 종부세가 2배 가까이 올랐고 마용성 지역도 올해 종부세 대상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 2채 가졌는데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무려 7배나 뛰었다는 비명도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난해 59만 5천 명, 납부세액이 3조 4,371억 원으로서 작년만 해도 역대 최고였지만은 올해는 이를 모두 갈아치울 거라고 합니다.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값은 오르고 오른 집값에 공시가는 올려붙이고 공시가 올려놓고 거다가 종부세 폭탄까지 터뜨리는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공시가 현실화와 종부세 공포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서 못 살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